여러분,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3가지가 콩팥을 쉬게 하는지 끝까지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둘째, 배입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원래 좋다고 다들 아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셨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과일이 신장에 좋고 나쁘고를 가르는 기준은 유명세가 아니라 딱 3가지입니다. 칼륨, 당의 형태와 속도, 그리고 소화기관에 주는 부담. 오늘은 이 3가지 기준으로 과일을 다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과일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피곤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스스로 점검하는 질문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예전보다 두껍게 남는 느낌이 있습니까? 둘째,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고 다리가 유난히 무겁습니까? 셋째, 잠을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그런 것 같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쓰기 위한 생활 처방이 될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거품, 붓기, 피로.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노화로 착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혈액을 여러 번 거르는 정교한 미세 필터입니다. 젊을 때는 새 필터라서 조금 무리해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필터가 낡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처리 속도와 여유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 당이 농축된 과일, 소화기관을 막히게 만드는 과일이 들어오면 필터는 조용히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드셔도 되는 과일부터 말했습니다. 사과는 당이 과하게 농축되지 않았고 장에서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섬유가 풍부합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도와 신장이 억지로 일하지 않게 합니다. 블루베리는 강한 항산화 성분이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과도 주스가 되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서 신장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통째로 천천히 알맞은 타이밍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과일 중에 특히 위험한 건 뭐죠?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보약처럼 믿고 드셨던 과일 중 일부는 60세 이후에는 콩팥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에서 가장 자주 문제를 만들었던 죽음의 과일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빨리 악화되는지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먹는 방식을 손에 잡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원칙과 안전 수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더 자세히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가볍게 드시면 안 되는 죽음의 과일 1번. 많은 분들이 가을만 되면 특히 더 찾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과일.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후회와 함께 들었던 이름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감은 달고 부드럽고 자연이 준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가을철이면 어르신들 식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산도 충분하고 장의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는 줄고 장 운동은 느려집니다. 이때 탄닌은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가을 오후 복통과 구토로 거의 엎이다시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배는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셨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니 민망한 듯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라 감이 너무 달아서 몇 개 먹었어요. 검사 결과 위 안에는 커다란 위석이 있었습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 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감은 콩팥을 직접 망가뜨리는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을 막아 전신 상태를 무너뜨리고 결국 신장까지 부담을 주는 위험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에너지 과일이라고 믿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운동 후에 좋다, 아침에 좋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에 약 350에서 400리그노마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체격도 좋고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먹어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이미 안전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속 드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 이유 없는 불안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피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과일로 에너지를 보충하겠다고 바나나나 주스를 드시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형태. 바로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갈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스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2배, 3배의 일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대사가 떨어지고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영희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드시며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신장이 혹사당하고 있었고 속쓰림과 기침, 불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스를 중단하고 섭취 시간을 조정하자 밤 증상부터 먼저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60세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입니다. 감, 바나나, 그리고 오렌지 키위 주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노년기에는 처리 능력을 넘어서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이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과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을 피하기만 해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60세 이후에 특히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의 거품, 붓기,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신호들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도 겪고도 그냥 지나치는 신장의 첫 번째 구조 신호.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를 잠깐이라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맥주 거품처럼 잔잔하고 두꺼운 거품이 표면에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변기가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품이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아주 정교한 필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필터가 건강할 때는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낡고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누 거품처럼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이 생깁니다. 물을 내려도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표면에 남아있는 그 거품. 그것은 신장 필터에 미세한 구멍이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20%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수년 전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았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곤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심이 하마터면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새서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큰 거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잘고 촘촘하며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품은 단백뇨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백뇨는 신장 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시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당장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 다음으로 함께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붓기입니다. 눈꺼풀이 아침에 잘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증상.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안의 수분과 단백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의 물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필요 없는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다리와 발목에 먼저 고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 살이 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이미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타이트해집니까? 이유 없이 피곤해서 하루가 늘 축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증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신장의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이 단계라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고 잘못된 자극을 끊고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왜 이런 신호들이 특히 60세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신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점점 지쳐가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순간 왜 과일 선택과 식습관이 이렇게 중요한지 분명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60세 이후부터 거품 소변과 붓기,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기능이 줄어듭니다. 아주 서서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을 때의 신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여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처럼 아프다고 티를 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바로 증상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젊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달콤한 과일, 짭짤한 국물, 편하게 먹는 주스와 간식들. 신장은 말없이 받아내지만 내부에서는 과부하가 누적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수분 조절 능력입니다. 신장은 몸 안의 물을 정교하게 배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수분을 정리하고 밤에는 몸이 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장이 지치면 이 조절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얼굴과 눈꺼풀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와 발목이 무거워집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눌렀다 떼면 살이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에도 관여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산소를 나르는 능력도 떨어지고 몸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외출이 귀찮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줄고 혈액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신장은 더 빠르게 지쳐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신장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기관에게 계속 젊을 때와 같은 일을 시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과일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필 60세 이후에 과일 선택이 중요해질까요? 과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당과 칼륨이 짧은 시간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신장은 이 파도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여유가 줄어든 신장에게는 이 파도가 매번 충격으로 남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저녁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타이밍에 이를 몰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과 형태가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먹어도 몸이 더디게 반응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장을 혹사시키는 선택을 멈추고 신장이 숨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과일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특히 가볍게 생각하는 한 가지 과일, 직접적인 신장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험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공복의 감이 노년기에서 특히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죽음의 과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하고는 직접 상관없다고 생각해 방심하는 과일, 바로 감입니다. 감은 달고 부드럽습니다. 이가 약해진 어르신들도 먹기 쉽고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드러움과 계절성이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 과일이니까 해롭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감에는 노년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의 원인이 되는 성분으로 위산과 만나면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가 충분하고 위와 장의 움직임이 강해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은 줄고 장운동은 느려집니다. 이때 탄닌은 위 안에서 점점 커지며 돌처럼 굳어갑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아들에게 거의 업히듯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극심한 복통, 반복되는 구토, 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건강하던 분이었기에 가족들은 더 놀랐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어르신은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라서요.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감, 그리고 탄닌.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 위 안에는 커다란 위석이 있었습니다. 탄닌이 위상과 만나 돌처럼 굳어버린 덩어리였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일찍 오셔서 내시경으로 잘게 부수는 시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장폐색이나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과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는 습관은 노년기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위 안에 다른 음식이 없을수록 탄닌은 더 빠르게 굳습니다. 아침에 입맛 없어서 감 하나, 속이 편할 것 같아서 감부터. 이런 선택이 오히려 위와 신장을 동시에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맛있는 감이라도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졌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위험은 독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은 바로 그런 과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매일 드시는 과일. 하지만 신장에서는 가장 조용한 폭탄이 되는 과일. 두 번째 죽음의 과일,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무해해 보이고 오히려 기운을 내게 해주는 과일로 알려진 바로 그 과일입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속도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약 드시기 전에 하나씩 드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선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핵심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에서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정도 칼륨을 충분히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아주 좁은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숨이 살짝 찬 느낌이 든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피로, 스트레스,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너지를 보충하겠다며 또 바나나를 드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60대 후반, 체격도 좋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이미 안전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 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단 한 번의 급격한 수치 상승으로도 심각한 부정맥이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칼륨 문제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가 더 위험해집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함께 쓰고 있다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약까지 칼륨을 몸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바나나를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통째로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한 번에 여러 개 분량을 쉽게 섭취하게 됩니다.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바나나를 거의 습관처럼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끝이 저린 느낌이 잦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나나 섭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금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면 바나나는 더 이상 매일 먹는 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방심하는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서는 오렌지와 키위를 갈아 마시는 주스가 왜 노년기, 신장에 특히 위험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처럼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방심하는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씹기 힘드니까 갈아서 마셔요. 주스로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빠르잖아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빠름이 문제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과 칼륨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신장은 천천히 들어오는 파도를 차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 마시는 순간 이 방어막은 사라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를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야간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렌지와 키위는 산 성분과 당, 그리고 칼륨이 동시에 높은 과일입니다. 이 조합은 노년기 신장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이 주스를 저녁에 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원래 신장이 회복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는 빠른데 처리 능력은 느려진 상태입니다. 혈액 속에 당과 칼륨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혹사당합니다. 제가 만났던 이영희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사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드시며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리고 마른 기침이 나오고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도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스를 중단하고 과일은 낮 시간에 소량, 통째로 드시게 바꾸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밤 기침과 속쓰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침 피로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일 주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같은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씹지 않아도 되는 과일은 신장에게는 너무 빠르다. 이 말만 기억하셔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과일 주스를 습관처럼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속이 편해진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그 이후로 밤에 잠이 얕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60세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와 그 방식입니다. 감, 바나나, 그리고 오렌지 키위 주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신장이 가장 편안해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왜 노년기에게 특히 적합한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신장을 위협하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받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과야 그냥 흔한 과일이지. 하지만 신장 내과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가장 안전하고 계산이 잘 맞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몸에 좋다가 아닙니다. 사과의 핵심은 단맛이 아니라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거나 전해질이 한꺼번에 변하면 신장의 미세 혈관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과는 이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과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영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었지만 늘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끊어야 하나 고민하며 오셨던 분입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산도가 높은 과일을 공복에 드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만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만 드셔보세요.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덜 신경 쓰여요.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의 무거움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사과를 부담 없는 일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 주스는 사과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주스는 흡수가 너무 빠르고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펙틴과 항산화 성분의 상당 부분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깨끗이 씻어 얇게 깎거나 그대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칼륨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진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물론 양은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순간 좋은 과일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신장에 좋다니까
매일 한 개씩 먹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사과도 약처럼 써야 합니다. 적당한 양, 적당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마시기 싫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신장이 가장 고마워하는 과일. 자연스럽게 소변 흐름을 도와주는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신장을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쉬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는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달고 시원해서 디저트처럼 드시기도 하고 기침이나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 배가 가진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 함량입니다. 배의 80% 이상은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과는 다릅니다. 뱃속의 수분은 천천히 흡수되며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변량을 늘려줍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 마시는 것을 꺼립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까봐, 밤에 잠을 설칠까봐, 혹은 습관이 안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줄면 신장은 독소를 농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걸레를 계속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배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신장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정희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리 붓기와 몸의 무거움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점심 식사 후에 배반개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물을 억지로 늘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덜 뻐근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털린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생기는 작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 신장 손상의 상당 부분은 이 미세 염증이 쌓여서 생깁니다. 또 배는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양은 중요합니다. 배를 드실 때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밤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배를 그냥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얇게 썰어 살짝 드거나 차처럼 우려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배는 신장을 자극하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의 과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노년기 신장의 노화를 늦추는 과일. 세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적의 과일입니다. 신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피부에 좋은 과일, 눈에 좋은 과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관점에서 보면 블루베리는 노년기 신장을 위한 방패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의 손상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염증이 쌓이면 필터 기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하고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며 노화를 앞당깁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사과가 속도를 늦춰주는 과일이라면, 배가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일이라면 블루베리는 구조를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늘 피곤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며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검사상 신장 기능은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주스가 아니라 반드시 씹어서 드시도록요. 그리고 양은 늘 같은 양으로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수치 변화보다 먼저 몸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더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많이 먹으면 좋은 과일은 아닙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듬뿍 넣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장을 살리는 과일은 특별하거나 비싼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신장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일 섭취의 황금 5원칙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안전 수칙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 방식이 잘못되면 신장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5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당과 전해질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과 췌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됩니다. 신장이 아직 덜 깨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위에서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라 당과 칼륨의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신장도 훨씬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유급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대사는 느려지고 신장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신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노년기 건강에 매우 불리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2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과 반 개, 큰 배의 4분의 1조각, 블루베리 한 줌 정도가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양을 넘기면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올라가 신장이 놀라게 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의 업무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 수칙은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칼륨 수치가 5지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다면 과일로 보충할 생각을 버리고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 수칙은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GFR 수치가 30 근처, 즉 3단계 후반이나 4단계에 가까우면 사과나 배처럼 안전한 과일도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작은 변화도 크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안전 수칙은 복용 중인 약물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륨이 많은 과일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일과 약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준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 질문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하루, 일주일, 평생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정보를 더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남아야 할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60세 이후 과일은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는 탄닌이 많은 감, 고칼륨의 바나나, 당과 칼륨이 농축된 오렌지 키위 주스였습니다. 이 선택들은 위장과 심장, 그리고 신장을 동시에 압박하며 조용히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쉬게 하고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는 사과, 나페, 블루베리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까? 충분히 쉬었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합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두통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까? 짠 음식이나 국물, 붉은 고기를 즐기십니까? 이 질문 중 2가지 이상의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은 절대 그냥 넘길 때가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부담을 덜어줘도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도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보십시오.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않기. 저녁 7시 이후 과일 금지. 사과, 배, 블루베리 중 하나만 정해진 양으로 천천히 먹기. 이것이 바로 데이 1 채불 챌린지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아침 소변의 거품, 다리의 무거움,
몸의 피로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 자유를 잃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선택들은 그 길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한 분만 떠올려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의미로 댓글에 Day 1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식탁과 가족의 웃음 속에서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